자, 봅시다. 부정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 자, 부정사인데요. 부정사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바로 여기 말고 182쪽부터 부정사의 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용법부터. 부사적인 용법, 부정사의 용법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부사적인 용법, 총 3가지 용법이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조그맣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중학교 3학년 반은 나한테 지금 딱 부정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부정사 다 지워버려. 이거 1학년도 이거 했나? 아닌가? 자, 봅시다. 오늘 내가 어느 반에서 이거 수업한 것 같은데? 어느 반이었지? 2학년이던가? 자, 먼저 문법을 할 때 항상 정의를 내리라고 했죠? 시제란 무엇인가? 수동태란 무엇인가? 자, 시제는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저번에 했던 수동태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의 형태다 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오늘은 부정사. 부정사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부정사는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자,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다.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밖에도 뭐 전치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보시면 뭐 투부정사의 밑줄을 다 그어놓고 용법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내지는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모양은 다 똑같은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투부정사인데 문장에서 해석 또는 역할이 달라짐으로써 이게 용법을 구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용법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크게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3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역할에 따라서 부정사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하면 그 품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부품인데 이 부품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문장 아주 잘 이해가 되죠. 자, 참인 문장. 잘생긴 현식이가 연락에 달린다 라고 하는 하나의 완결된 참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문장이죠. 내용도 그렇고요. 이 완벽한 문장은 문장을 이루는 부품, 즉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단어가 있는 것 중에 이 4개의 단어 중에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어떤 걸까요? 동사를 찾아보세요. 또 어떤 게 동사예요? 그렇죠. 달린다가 동사죠. 동사는 찾기 쉬워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명사를 찾아보세요. 어떤 게 명사일까요? 잘생긴 현식이가 연락에 셋 중에 어떤 게 명사예요? 현식이. 그렇죠. 반말이죠, 이제. 현식이. 이게 명사예요. 명사. 명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사물에 붙어있는 이름이죠. 명사가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현식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원래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그런 3가지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SOC 역할을 하죠. 나중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도 사실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SOC,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때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것처럼 투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SOC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잘생긴 연락의 중에서 형용사는 어떤 걸까요? 원서 봐. 형용사는 어떤 거대? 그렇죠. 잘생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용사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할 때 형용이라고 하는 게 상태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잘생긴이 꾸며주는 게 하는 잘생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잘생긴 현식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명수 명령문의 수동태가 생각난다 갑자기. 이것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중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연락에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락에 달린다 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는 동사를 수식. 근데 사실 동사만 수식해주는 게 아니고 연락에를 형용사 앞에 붙이면 연락에 잘생긴 현식 말이 되죠. 내 얼굴을 봐도 딱 이해가 되죠. 그죠? 형용사도 수식을 해줘요. 형수라고 적읍시다. 형수. 그 다음에 부사. 잘생긴 현식이가 연락에 달린다. 이때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잘 형용사는 명사 수식, 명사는 SOC 역할, 부사는 동수, 형수, 부수, 문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각 품사의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인 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적인 용법. 자, 명사적인 용법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문장 안에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일단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러면서 문장에서 SOC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의문사 투부정사 있는데요. I don't know what to do 할 때 그런 의문사 투부정사도 사실은 넓게 명사적인 용법에 속해 있어요. 형용사적인 용법은요. 우리말로 해석이 뭐뭐하는, 뭐뭐할, 뭐뭐하는 중인으로 해석이 되고 아까 말했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간혹 보어, 이 보어가 C죠. 여기도 보어가 있고 여기도 보어가 있는데 같은 보어 역할이긴 한데 좀 다르긴 해요. 이때 이 보어는 주로 B2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B2 용법은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해서 이렇게 5가지 해석 용법이 있어요. 이건 책에 나오니까 놔두고요. 부사적인 용법은 자 역할이 아까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수식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역할이 많다 보니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7가지 정도로 목적은 뭐뭐하기 위해서 해석이 되는 이게 거의 90% 정도 쓰이죠. 그래서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이유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그녀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다니 참 어리석군. 뭐 이렇게 할 때 뭐뭐 하다니로 해석이 되죠. 감정의 원인은 나는 너를 떠나게 되어서 슬퍼할 때 뭐뭐 하게 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해석은 다 달라요. 그래서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정도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보면 자 투부정사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주로 쓴다.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은 우리말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문장에서 SOC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뭐뭐하는, 뭐뭐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부사적인 용법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해서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수식을 해주며 뜻은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정도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은 다음에 우리 교재 18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자, 명사적인 용법.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세밀하게 예문과 같이 나와 있죠? 봅시다. 자, 문장에서 S, O, C,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서 의문사,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해석이 정말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나 봅시다. It is difficult to master English. 그건 어려워. 그것이 뭐예요?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 영어를 마스터하기는 어렵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은는이가로 해석되면 주어죠. it 가주어, to 진 주어군요. 이게 주어란 말이죠. S.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 그래서 주어는 는, 이, 가로,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명사적인 용법 맞군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3번을 먼저 볼게요. 나는 afford는 뭔말 여유가 있다, 여유가 없다, 캔낫이니까 살 여유가 없다. 그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다 란 말이죠. afford, cannot afford to. 이건 수거처럼 외워놔야 되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걸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되죠. 이것은 사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I want to be a doctor.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걸로 합시다. 꼭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는 원해요, 되기를, 이런 식으로 원한다, 원하는 대상이 뭐냐,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투부정사가 원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을로 해석이 되고요. cannot afford to처럼 을로 해석이 안 되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afford라고 하는 동사가 to buy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주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투만 목치똥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보어 역할. 내 취미는 이다, 모으는 것. 내 취미가 모으는 것. 또 나는 믿는다, 그가 polite, 친절한, 정중한 이런 말이죠. 그가 정중하다고. 그가 정중, to be. 위에는 주격 보어고 밑에는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사실 이 목적격 보어로 쓰여가지고 명사적인 용법은 거의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고등학교용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왔긴 하는데요. 거기까지 용법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그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What to read,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is an important question,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 what you should rea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에는 아까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명사 수식.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명수라고 했죠. 해석해보면 I want. 나는 원한다. 사랑할 누군가를 원한다. to love가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I have no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 앞에 있는 명사나 someone을 꾸며주고 있죠. 이게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sim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 것들 있죠. 그 다음에 came 다음에 투부정사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것들만 있다. 이런 것들도 seem to be 할 때 이게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이건 형용사적인 용법에 속한다. 살짝 외워놓으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건 별로 이렇게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투용법은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5가지. 왜 비투용법이라고 하냐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투용법이라고 우리가 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해당하고요.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상황에 맞춰서. You are to finish it by noon. 너는 그것을 정오까지 끝내야만 해 라고 하는 의무. 그 다음에 예정. The clock is to come to work tomorrow. 그 점원은 내일 일하기 위해 올 거다. 올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운명 한번 볼까요? Belle was to get married to the beast.
벨은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와 결혼할 운명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들이죠. 다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하나 알아놓고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부사적인 용법 봅시다. 페이지 184쪽. 부사적인 용법에는 동수, 형수, 부수, 문장, 수식 이런 역할을 하고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인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로만 나온 것 같아요. 자,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 I came to school, 나 학교에 갔다 공부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죠. 이 to 대신에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도 있어요. do, so as to, in order to 다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인 용법은요. The boy grew up. 그 소년은 자라서 결국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 자라다 보니 결과적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는 결과적인 용법.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나왔군요. so that 부정문 투투용법. 본 적 있죠, 이거. 자, 이거는 공식처럼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투투용법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밀히하면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to 다음에 동사 to 형부 to 용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so that 즉 so 형부 that 부정문이라고 하죠. can't 부정의 문장이 오죠. 자, 이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to 형부 to, so 형부 that 부정문.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예문. 자, 이 bag이지 짐은 to 형부 to죠.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 수가 없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네가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걸 so that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you can't lift it. 너는 그것을 들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또 여기가 it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it가 없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단문에서는 투투 용법은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단문인데 단문에서는 똑같은 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복문에서는 똑같은 거라도 두 번 써줘야 되는 이런 부분 좀 세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너무 무엇 해서 결국 무엇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말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enough to 부정사 있죠? enough to. 그래서 형부 enough to 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이것도 so that으로 바꿀 수 있는데 so 형부 that 긍정문이죠. so 형부 that 긍정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법. 사실 이 두 가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를 나타내는 뭐뭐해서 결국에 뭐뭐하다 so that 용법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예문으로 보면 이 소년은 자, so smart that, so that 긍정문이죠. 아주 영리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풀 수 있을 정도다 란 말이죠. 이거는 형용사 enough to, 형부 enough to로 단문으로 바꿨죠. 그 소년은 그것을 풀 만큼 충분히 영리합니다. 또는 so 형부 as to 구문으로 해서 so smart as to solve it 해도 같은 의미가 돼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투부정사에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의 원인인데 사실은 보통 감정의 원인 이렇게 감정을 많이 붙여주죠. 뒤에 앞에 항상 투부정사 앞에 glad 기쁜, surprise 논란 뭐 이런 거 또는 happy 행복한
감정의 형용사들이 나오죠. 너를 만나게 돼서 어째요? 어떻다는 거죠? 기쁘다 이런 말이죠. glad는 형용사죠.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은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서 기뻐, 만나게 돼서 기뻐. 부사적인 용법의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You must be silly. 너는 어리석음에 틀림이 없어. 뭐 하는 걸 보니?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 그런 일을 하다니 어리석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건은 쉬워요. 얘는 투부정사가 앞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투부정사가 문장이 제일 앞에 있을 때는 조건 아니면 원망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이것은 조건이죠. 그를 이야기하기 위하여가 아니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너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는 형용사 수시라고 하는데 내가 설명하기에는 정도예요. 정도. 목적, 결과, 조건, 양보,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인 정도에서 형용사 수식은 정도. 그 학생은 자 easy to please. 쉽다. 뭐 하기에? 기쁘게. 그놈을 재밌게 해주는 건 쉽다란 말이죠. 걔는 뭘 하든 다 쉽게 즐거워한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for 플러스 목적격. 또 하나는 of 플러스 목적격. 어디에다가? to 부정사 앞에다가 써주죠. 해석할 때는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가로 해석이 돼요. 자, 선생님 그럼 어떨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어떨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나요? 대부분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간혹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뭐 볼 거 없고 2번을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조가 문장의 주어 목적 일치할 때, 즉 It is not easy for me to swim across the river. 내가 이런 말이죠. 내가 이 강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방금 했죠.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용사. 착하고 나쁘고 영리하고 멍청하고 예의가 바르고 무례하고 정중하고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죠. Isn't it selfish? 이기적이지 않니? 누가? 네가 to eat the bread alone. 혼자 빵을 다 먹다니 참 이기적이지 않냐? 이런 표현이죠. 이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닌 of 플러스 목적격이 왔죠. 왜? selfish가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성격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조금 잘 봐놓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너무 두껍다. 노란색이. 그러하다면 자,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고요. 그럼 다시 제일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투부정사의 형태,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인데 투부정사의 형태를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He seems to love her.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He seems to love her. He seems to have loved her. 이 문장을 먼저 볼게요. 형준아, 위에 거 해석해줘.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밑에는요.
그는. 그러면 이거 하은이가 해석해 줘 볼래? 그렇죠.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단순 부정사라고 해요. 단순 부정사. to have pp가 나오는 것을 시원아 무슨 부정사라고 하게? 완료 부정사라고 하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시원아. 그지? 오늘도 했던 거고요.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단순 부정사는 to love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언제 하느냐? 지금 현재 하는 거죠. 현재 사랑을 하는 거고 얘는 사랑했던 거는 과거란 말이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 단순 부정사는 현재고 완료 부정사는 과거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생겨요. to 부정사에도 시제가 물론 있죠. 사랑하는 것, 사랑했던 것처럼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동사, 앞에 있는 걸 이걸 본동사라고 해요. 본동사는 지금 시제가 seems 현재죠. 이 시제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단순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시제가 이런 거죠.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또는 미래를 나타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본동사 시제가 현재이므로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to love를 썼다면 이 to love 사랑을 언제 시제를 물어보면 본동사 시제랑 일치하는 본동사가 현재이므로 사랑도 현재하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고요. 완료 부정사는요.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예요. 앞섬이라고 적읍시다.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섬. 본동사가 현재예요. 현재보다 그 이전에 앞서서 일어난 건 시제가 뭐죠? 과거죠. 그래서 사랑했던 것 이렇게 to have pp 완료 부정사 to have pp, to have loved 사랑을 하는데 언제?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 본동사가 현재이므로 한 단계 앞선 것은 과거가 되죠. 그래서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누차 얘기하지만 영어에서 머리 써야 되는 부분이 딱 가정법하고 부정사 이 두 군데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해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말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이해가 되실 거랍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he seems to be loved. 자, love는 사랑하다인데 be loved는 사랑하다 할까요? 사랑받다 할까요?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he seems to be loved. 성준아 이거 해석해줘. 그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 밑에 거는요. 그는 사랑받았던 것.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단순 부정사고요. 단순 부정사 be loved 사랑을 받는데 언제 물으면 본동사 시제랑 일치 본동사가 현재예요. 같은 시제니까 지금 현재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to have been loved 사랑을 받는데 언제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to have pp 완료 부정사잖아요. to have pp는 완료 부정사고 이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 시제 이 본동사가 지금 현재잖아요.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 현재보다 앞선 거는 과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았던 것 과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쪽은 단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복문인데요.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복문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이쪽에 he seems
to love her.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복문으로 바꾸면 it seems that 그가 그녀를 언제 사랑해? 현재. loves는 현재죠. 시제가. 현재 사랑하고 있게 보인다란 말이고요. 오른쪽에 he seems. 자, 그는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는 것처럼 보인다 할 때 loved가 과거 되는 것이고요. He seems to be loved.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He is loved. is는 현재죠.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밑에는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he was loved.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민영이는 왜 안 적어요? 열심히 적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적어야죠. 그래서 이쪽은 단문, 이쪽은 복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걸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밑에 있는 부정사 시제 태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가 있는데 단순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완료 부정사는 to의 pp. 이게 능동이고요. 수동일 때는 to be pp, to have been. 어차피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to의 pp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동이니까 BPP가 들어가서 to be PP, to have PP고 시제. 단순 부정사는 시제가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인 경우,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는 그러한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한번 보아주시고요. 그러면 책을 이제 슬슬 180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을 사람 적고 교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부정사의 형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 단순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완료 부정사 to have pp 나왔었죠. 방금 다 했던 거. to meet. 만나서 반가워. 이런 말이죠. 근데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 라고 물어보면 지금 만나서 지금. 여기가 본동사가 현재죠. 그러니까 얘랑 일치해. 지금 만나서 지금 반갑다는 뜻이겠죠. He seemed to have been ill.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아팠냐? 했더니 본동사가 과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전부터 아팠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수동 부정사는 to be pp. 아까 to be loved.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 to have been pp.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my only wish to be loved by someone. 자, 이거. 나의 유일한 바람은 누군가에 의해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She seemed to have been admitted to enter the college. 그녀는 뭐뭐하게 보였다. to have been admitted. admit가 인정하다, 시인하다 이런 말인데 대학에 들어가도록 인정을 그녀가 하는 걸까요? 인정을 받은 걸까요? 인정을 받은 거죠. 수동태니까. 그래서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입학 허가를 받았던 것처럼 보였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예. 예. 내 유일한 바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주어, 동사, 보어, 명사적인 용법이죠. 비트 용법은 아니고. 비트 용법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해석에 따라 달려 있고요. 만약에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이런 5가지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비트 용법인데 여기서는 유일한 희망은 사랑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다시 보면 명사적인 용법에서 보어 역할, 내 취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똑같이 해석이 되죠. 내 취미는 모으는 것, 내 바람은 사랑받는 것 같은 포맷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 그 중에서도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같은 문법적인 대등한 구조가 되겠죠.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흐름을 좀 끊어도 되니까 제발 좀 끊어주세요. 질문을 하면 다음에 질문했는데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었다 하면 돈을 드려야 되겠구만. 질문 좋아 하면 지금 돈을 팍 1,000원씩 그냥 딱 주면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4번 봅시다. 대부정사는요, 대신 쓰는 부정사 앞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반복된 것을
빼버리고 그 대신에 to만 쓴다 해서 대부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he may go home. 그럼 집에 가도 좋아. If he want to go home. 만약 집에 가길 원한다면 그거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만 쓴다? to만 쓴다 해서 대부정사라고 해요. 만약에 투부정사를 안 쓰고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냐? He may go home if he want. 만약 그가 원하면 집에 가도 좋아.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렵죠. 꼭 to까지 이렇게 써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우리가 저번에도 수동태 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자, let, make, have 이런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사역 동사라고 하죠.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게 원형 부정사예요.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할 때 이게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뭐 문장 형식할 때 또 나오겠는데요.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또는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형 부정사 to be looking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는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는 것처럼 보인다. 보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까 있다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요. 분리부정사도 뭐 그렇게 보세요. I agree to discuss the matter. agree 난 동의한다. to discuss 내 calmly 차분하게 토론하기를, 침착하게 의논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to하고 동사의 원형 사이에 부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해석해 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부정사의 부정. 이게 중요해요. 별표 쳐놨잖아요.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디에 not이 오냐면 to 앞에 항상 not이 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ot to 이렇게 하는 것이죠. I told my kids not to worry. 자, told, A, to, B, 텔레투비 구문이라고 했죠. A에게 비하라고 말하다. I에게, 근데 to 앞에 not을 썼죠. I에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I didn't tell. 그 밑에 건 좀 다르죠.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란 말이죠. worry about. 걱정하라고 말 자체를 안 한 거고요. 그 위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한 거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수동태 할 때도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될 때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쓴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거. 사역동사 let, make, have, 지각동사 see, watch, look at, hear, feel, notice, observe 이런 것들 다음에 이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오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ing도 나올 수 있고요. let, make,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오느냐? 이건 동사의 원형이 나와요. 간혹 ing 나오는 경우도 있고. help는 좀 달라요. help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동사의 원형도 나올 수 있어요. 유일한 동사예요. help 동사는 동사의 원형 나오지만 to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to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그래서 봅시다. 그는 시켰어 나에게 가라고. 동사의 원형 나왔죠. Don't let 허락하지마 너의 아이가 놀도록. 동사의 원형 나왔죠. 나는 도와줬어 그녀가 숙제를 하도록. to를 써도 되고 그냥 to를 써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보았어 그 우주선이 이륙하는 걸. 동사의 원형 나왔죠. 이때는 taking을 써도 맞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용구 봅시다. 관용구. 헤드베러 동사의 원형 아시죠? 헤드베러 동사의 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우드라더 동사의 원형 뭐뭐 차라리 뭐뭐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cannot 동사의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cannot help ing하고 같은 표현이죠. cannot help 다음에 ing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아놓으면 좋은데, may well 동사의 원형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may as well은 아까 헤드베러하고 똑같아.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as가 있고 as가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오른쪽에 181쪽에 B번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푼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부정사 용법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A번은 놔두고 B번부터 풀기 시작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 B번부터 풀어보시란 말씀입니다. 답을 알려주면 안 되겠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 막 이러죠. 다른 학원들은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다니는 학원들은? 다신데?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다들 분위기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도 카톡으로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친구도 저기 서울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는 원장이에요. 그 친구 서울대 경영대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대 경영대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죠. 거의 신이죠, 신. 좀 안 풀린 케이스라서 수학학원 하는데 혼자예요. 공부방식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너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 힘들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빨간 날 광복절은 안 쉬냐 했더니 광복절도 수업한대요. 이 친구는 쉬는 날이 뭐 대체 공휴일 뭐 임시공 이런 거 없이 빨간 날도 수업하고 일요일도 수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 봅시다. B번 1번. Computer help는 아까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 do도 되고 to do도 돼요. 그죠? 둘 다 돼요. doing은 안 돼요. 이게 동아 여자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왜 기억하냐면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걔가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그게 3점이었어요. 97점 맞았는데 2등급이었어요.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2점짜리 틀린 학생까지는 1등급인데 걔는 하나 틀렸는데 3점짜리 이걸 틀려가지고 2등급이 돼갖고 울었어요.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밀려가지고 심화반에서도 밀려난 거예요. 시험 보면 이렇게 심화반 편성을 하는데 심화반에서도 밀려나가지고 심화반에서 짐을 싸갖고 나와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라고 짐을 싸갖고 그때 와가지고 학원에서 엎드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걔는 그 다음에 다시 기말고사 잘 봐가지고 1등급 받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항상 기억나요. 그만큼 중요하죠.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나 투부정 둘 다 나올지만 ing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깜빡했었나봐. 라고 이걸 틀렸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나는 도와주었다.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이때도 워시 또는 to 워시도 상관없고요. 엄마는 시켰다. 나에게 이러.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답을 한번 체킹해보세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make, called 이렇게 쭉 채점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어려운 것들은 내가 해드릴게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그어주세요. 채점을 해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틀린 것들을 좀 보고 맞고 틀리고를 채점을 해줘야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8번을 많이 틀렸네요. 8번 I saw the suitcase. 나는 보았다. 여행 가방이 덤프트. 자, 이렇게 pp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수동의 관계죠. 덤프는 버리다 라는 뜻이죠. 덤프트럭 하면 이렇게 짐을 실었다가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워내는 덤프트럭이라고 하죠. 나는 여행용 가방이 강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지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짐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예요. 무조건. 앞에 지각동사가 됐건 사역동사가 됐건 헬프동사가 됐건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동사가 됐건 간에 무조건 pp이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있나요?
그에 똑같은 문제가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 하니까 여기도 내 이름이 불려짐을 당하니까 수동이죠. 수동이 때문에 무조건 PP.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자 여기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해 주세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할까요? 이트 가주 투 진주어 뭐 P2 용법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여기도 나는 먹을 것을 원한다. I want something to eat. 지원한 음료 드시겠어요?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꿀을 이거 여기는 그렇게 어렵거나 뭐 헷갈리고 하는 것들은 없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와 함께 간다면 기쁠 텐데 I'd be glad to go with him. I'm sorry to hear about. 그런 행동을 하다니 그는 신사 일리가 없다. He cannot be a gentleman to behave, to act like that. 뭐 이런 식으로 다 투부정사 들어가면 되죠. 그 강은 수영에서 너는 너무 높다. 너무 넓어서 못 탄다 이런 말이죠. Too wide to swim.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Only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야구를 하러 공원에 갔다. I went to the park to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용법이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것을 풀 수가 없다. So that 부정문은 to 형부 to로 바꿔 쓸 수가 있죠. too difficult, too 짧은데 for 플러스 목적격. 왜? 내가 풀기에 너무 어렵다란 말이죠. For me to solve. 다음에 so told that he can. 자, so 형부 대 긍정문이죠. So that 긍정문. 형부 enough to, tall enough to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3번 He is kind enough to drive me home. 나를 집에 태워다 줄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 so 형부 that 긍정문. so 형부 as to 아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면 요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2번을 봅시다.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difficult for him이죠. for 플러스 목적격. 2번 of him이에요. 왜? foolish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generous도 사람의 성격이니까 of하고요. kind도 사람의 성격, stupid도 사람의 성격이니까 전부 다 of야. 나머진 다 for죠. polite, 정중한, 이것도 of일 것이고요. nice, 성격이 좋은 거죠. of일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for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기출 응용 문제도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시는 걸 숙제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뭐 결석자들은 보면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심심하면 잠 안 올 때 한번 봐보세요. 잠이 아주 잘 올 거예요. 그죠? 수고하셨어요.